자, 원의 방정식 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일정한 거리는 우리가 뭐라 부르죠? 반지름. 반지름이라 부르죠. 반지름을 우리가 보통 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점을 내가 P라고 부르고 내가 X, Y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중심은 아까 내가 어떻게 C라고 부르고 A, B라고 불러볼게요. 그랬을 때 원의 중심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P가 여기도 있고 수많은 P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 수많은 P를 다 모아봤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 원의 중심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 원을 식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있는 CP의 길이가 무엇이다? 반지름이다 라는 얘기구나. CP의 길이는 우리가 X한테 X 빼고 제곱 플러스 Y한테 Y 빼고 제곱 그리고 루트까지 씌운 녀석. 이 친구가 CP가 아니겠니? 근데 그것이 뭐랑 똑같대? R과 똑같지. 근데 루트가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양변 제곱을 하자. 그래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꼴 R 제곱이 되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어? 옆에 있는 원. 이 원. 이 원을 내가 무엇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오케이. 이 친구를 뭐라 부를까?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자.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자. 근데 이 원의 방정식 중에서도 이 친구는 특별하게 내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의 정의상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있는 원의 중심하고 일정한 거리,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직선에서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원에서는 중심하고 일정한 거리인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준형을 보았더니 바로 그 정보가 한눈에 뿅 하고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A하고 B가 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원의 중심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X에다가 0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A, Y에다가 0 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B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원의 중심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뭐도 할 수 있어? 반지름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었죠? 그래서 핵심 정보 어디에 있니? 원의 중심이 어디에 있니? 역할을 하고 반지름이 어떻게 생겼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원이라는 것 자체가 반지름이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그려본다면 결국 반지름의 크기, 반지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겠죠. 모양은 다 모두 똑같은 닮음인 녀석들이니까요. 모양은 다 같은데 크기만 지금 다르고 그 다른 게 뭐다? 반지름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 이제 기본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어디인 거? 중심이 원점이라면 여기 원점요. 이렇게 중심이 원점 0,0이라면 그때 이 친구는 우리가 뭐야?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 합니다. 얘는 기본형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이는 중심이 0,0이니까 여기 식대로 우리가 작성해 본다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x한테 x 빼야 되는데 여기 지금 x한테 0 빼봐야 0이고 x고 y한테 0 빼봐야 y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뭐 자리? 반지름 제곱자리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형이면 뭐야? 중심이 0,0인 녀석인 거다 라고 우리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반형이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자,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무엇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냐면 바로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표준형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생각해보면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도 결국 어떻게 생겼니? 기울기하고 어디에 있니? 한 점. 대표점은 y절편. 이 점을 찾아서 그리면 대부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형은 뭐가 안 보여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문제를 풀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자, 여기 보이면 x제곱하고 x의 개수 a가 보이죠? 그 반 하는 겁니다. 반. x제곱의 반, x개수의 반 하고 제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y제곱하고 y 보이나요? 그래서 y제곱을 반하면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의 개수인 b를 반하면 2분의 b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c 상수항은 내가 이렇게 이항해 버릴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함을 느낄 겁니다. 자, 여기 x를 제곱하면 ax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2 곱하고 곱하기 2 했더니 뭐가 나와요? 여기 있는 ax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없어요? 여기 있는 4분의 a 제곱이 이 식에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으니까 어떻게 도로 이렇게 빼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디로? 이 시간에 쏙 들어간 상태고,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이 너무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한테 뭐가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 제곱이 없습니다. 얘 전개했을 때 x제곱은 여기 있고 2 곱하기 곱하기인 ax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제곱은 없죠. 그래서 4분의 a제곱을 여기다 더해주고 동시에 여기도 4분의 a제곱을 더해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요. 제곱하면 여기 나오죠. 2 곱하기 곱하기 했더니 얘 나오죠. 그 다음에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었죠.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4분의 b제곱을 더해서 이 식을 완성했다고 할 겁니다. 됐나요? 글자가 안 이쁘니까 조금만 이쁘게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딱 정리해 보았더니 4분의로 통분하게 된다면 그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외웁니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쌤이 예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하는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준비한 예가 보이죠? 쌤은 그래서 요거 x의 반, x의 개수의 반 해서 x 플러스 2 하고 제곱할 겁니다. 그 다음에 y 제곱의 반, 그 다음에 y 개수의 반을 쓰고 제곱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상수항은 이항해서 플러스 5가 되고요. 이때 누가 없었다? 2의 제곱이 없었죠. 그래서 4 더해 2 주고요. 여기에는 뭐가 없었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인 16이 없었죠. 양변에 16을 더해 줄 겁니다. 정리했더니 얼마? 25가 되어서 우린 여기서 이제 뭘 만들어낸 거죠?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이 원이 중심이 마이너스 2,4라는 것과 반지름의 제곱이 25,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5다라는 거죠. 반지름을 바로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많이 헷갈려서 실수하니까 그냥 항상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을 구합시다.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고 그냥 반지름이 필요하다면 그 반지름의 제곱을 보고 반지름이 얼마야? 라고 찾아내기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반지름의 제곱을 반지름으로 바꿔갖고 도로식 쓸 때는 반지름 제곱을 또 쓰는 이런 과정에서 반복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그냥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인지만 맨날 구해놓고 나중에 반지름이 필요하다면 그걸 보고 반지름을 구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핵심 정보인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인지 바로바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식 있죠? 얘는 결국 반지름의 제곱자리니까 항상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럴 때 쓰면 양수 이렇게 많이 쓰죠.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몇 개 좀 더 기억할 걸 정리해드리면, 자, 이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원의 방정식을 보았을 때 일반형 보면 이것이 원방인지 원방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반형의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원의 방정식의 조건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일반형에서 어떻게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해요. 이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해요. 그래서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는데 여기 개수가 1이고 얘는 2다. 개수가 다르면 원의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풀다 보면 느끼게 될 건데, x의 제곱의 개수하고 y의 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항상 1, 1로 같죠. 가끔씩 풀다 보면 x제곱의 개수가 2고 y제곱이 2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2를 나눠서 어떻게 1, 1로 만들어주고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같아야지만 일단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책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조건을 설명했는데 필요 없고요. 반지름은 항상 어떻게? 반지름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당연히 반지름의 제곱인 r제곱도 0보다 크겠죠. 이 자리가 지금 뭐이기 때문에 r제곱 자리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 할 수 있겠죠. 가끔씩 반지름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반지름이 0이니까 얘는 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뭐 점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의미가 없이 그냥 몇 컴마 몇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반지름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음수 말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더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원의 지름의 양 끝을 알려줄 테니까 원의 방정식 좀 구해줄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지름의 양끝을 알려주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요. 자, 여기 있는 좌표를 내가 x1, y1이라 하고 여기 있는 좌표를 내가 x2, y2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뭘 알면 되죠?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의 제곱만 알면 됩니다. 원의 중심하고 뭘 알면 된다고요? 반지름의 제곱만 알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뭘 구할 겁니까? 원의 중심요.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여기 지름의 양 끝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지름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중심하고 이 지름의 양 끝의 중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합에다가 나누기 y의 합에다가 나누기 2 하는 걸 통해서 바로 중심의 좌표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름 AB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 지름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R이라는 녀석은 그럼 AB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차피 식을 작성하고 싶으면 어떻게?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훨씬 쉽게 계산해서 우리가 문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주어진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답니다. 위에 그려놓은 그림 좀 써먹을게요. 그럼 A가 지금 0,3이고 여기 B가 지금 그러면 4,1이란 얘기고 난 첫 번째 중심부터 구해볼게요. 중심은 결국 중점이 되는 거니까 x의 합에다가 나누기 했더니 x의 합은 4 나누기 했더니 2 y의 합에다가 나누기 하니까 y의 합은 4 나누기 하면 2 중심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면 되죠. r 제곱을 원하는 거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ab 길이의 제곱을 한 거죠. 그럼 나는 4분의 AB 길이의 제곱이 결국 답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살짝 AB 길이의 제곱이 얼마인지 봤더니 제곱은 루트가 필요 없죠. 그래서 x한테 x 빼고 제곱해 볼게요. 어디 있지? 그죠? x한테 x 빼고 제곱하면 4 빼기 0이니까 16 더하기 y한테 y 빼고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래서 얼마다? 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요거는 그러면 4분의 20 다시 말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x한테 x 빼고 제곱 더하기 y한테 y 빼고 제곱 이꼴 어떻게 5라고 r제곱 바로 쓰면 되는 거니까 답 우리가 손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리할 건 원밖의 점하고 또는 원밖의 직선하고 원위의 점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원밖에 한 점 이렇게 P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 위의 점을 쌤이 Q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Q는 여기 어디든지 원 위에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그려보면 수많이 다양한 길이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수많은 다른 길이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지금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Q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Q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 변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가만히 봤더니 원의 중심부터 여기 어디까지? 식 P까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부터 P까지 거리, 이 거리 D는 어떻게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CP의 길이가 D라고 하자.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반지름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변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리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거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가장 짧은 건가 긴 건가 판단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리지 말고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여기서 가장 짧게 뭐 그릴 수 있는 건 반지름만큼 뒤에서 빼는 겁니다. 여기가 R인 거죠. 얘의 길이가 뭐야?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최소값은 뭐야? D에서 뭘 빼는 거다? 반지름만큼 빼면 가장 가까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거고, 같은 원리로 내가 이렇게 반지름만큼 뒤로 더 멀리 간다면, 중심에서부터 더 멀리 간다면,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 최대값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D에서 D로 반지름만큼 더 도망가면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최대값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밖에 한 점하고 원위의 점 사이 원밖에 한 점하고 원위의 점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할 때 어려운 건 원위의 한 점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걸 가지고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움직이지 않는 중심하고 원밖에 한 점하고 거리를 구한 다음에 또 고정되어 있는 뭐야? 반지름으로 반지름만큼 빼면 제일 가깝고 반지름만큼 더하면 가장 멀게 된다는 걸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마찬가지 직선이 이런 식으로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여기 직선까지 거리는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직선들이 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위의 점 가지고 거리의 최대치를 구하기 힘드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는 중심부터 어디까지? 여기 직선까지 거리, 이 직선 L이라 할게요. 그럼 난 D는 뭐라고 부를 거냐? 중심. 그러니까 여기 직선 L하고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쌤이 D라고 부를 겁니다. 그랬을 때 역시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이쪽으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원위의 점하고 원밖에 한 점, 원위의 점하고 밖에 있는 직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라면 변하는 원위의 점으로 구하지 말고 원에 정해져 있는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끝!